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바 두 번째 시간으로 함수 그리고 클래스와 객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바의 개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 연습하는 방법, 변수, 자료형, 형변환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변수 이름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파이널 키워드를 이용해 3.14 등의 상수에 이름을 붙여줄 때도 적용되는 것이고, 앞으로 배울 함수나 클래스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변수, 상수, 함수 등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만 자바에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자주 만들다 보면 눈에 익고 손에 익는 것이니까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 특수문자는 안 된다, if, for, class 등 미리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지정어는 쓰면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수의 이름을 붙여준 사례인데요. 주석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 빨리 공부를 하셔야 다양한 응용 예제를 다뤄볼 수 있는데요.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함수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변수는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자바에서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나 재호문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와 객체를 살펴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문장들의 집합입니다. 간단히 미리 만들어 놓은 소규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이 장에서 다 설명드렸고,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호출된 함수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 종료한 후 자신을 호출했던 위치로 되돌아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함수는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노랑이란 이름의 프로그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프로그램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왼쪽의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노랑 함수 부분을 만나면, 즉 함수 이름을 만나면 노랑 함수가 저장된 부분으로 점프해서 그 안의 문장들을 순서대로 다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밑에 있는 나머지 문장들을 실행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함수를 불러다가 사용하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즉 함수를 불러다가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희야, 철수야 하고 친구 이름 부르는 것처럼 노랑아 라고 함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장점을 살펴보면 코드 중복 방지 및 재사용, 복잡한 일 처리를 기본적인 일들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어서 부품들로 나눌 수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쉽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정이나 변경이 쉽고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 기능은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추가로 모든 함수에는 입력과 출력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즉,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전달받은 값을 활용해서 뭔가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를 호출했던 위치로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모두 없을 수도 있고, 입력만 있을 수도 있고, 출력만 있을 수도 있고, 입출력을 모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함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 언어를 배웠던 학생들은 C 언어와 같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함수의 신텍스입니다. 즉 문법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문법도 그냥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자라고 사람이 정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함수의 헤더, 머리라고 하고 여기에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문장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모든 함수에는 입력과 출력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반환형 부분은 만약에 함수 출력이 있을 경우에 이 함수는 이런 자료, 즉 정수를 출력합니다. 실수를 출력합니다. 문자를 출력합니다. 하고 함수의 머리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수면 인트, 실수면 더블, 문자 한 개라면 캐릭터, 문자 열이면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함수의 출력값이 없다면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자료형인 키워드인 voi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매개 변수는 만약 함수에 입력이 있을 경우에 그 입력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입력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없고 함수 이름은 펑션1, 출력도 없는 함수입니다. 간단한 함수죠.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문장 부분에는 화면에 안녕이라고 출력해주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함수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만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든다고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출해야만, 즉 함수 이름을 불러줘야만 실행이 됩니다. 그럼 함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펑션 언아.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가 저장된 부분으로 점프해서 그 안에 문장들을 실행하고, 즉 안녕이라고 출력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모든 함수는 클래스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함수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고 실습은 객체까지 공부한 다음에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입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1이란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10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함수 입장에서 보면 10이라는 값을 전달받은 것인데
전달만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장을 해놔야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변수가 필요하고 그 변수를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는 변수다라는 의미에서 이 변수를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전달받은 값을 num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밑에서 바로 불러다 쓰고 있네요. 전달받은 값은 num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입니다 라고 num 변수의 값을 불러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함수 안에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이 변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반드시 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법적 오류인 신텍스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입력을 2개 받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반드시 값도 2개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달받은 값은 10, 20입니다 라고 num1과 num2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제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력, 즉 반환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두 수를 전달받아서 그 합을 계산한 후에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 값은 return이란 키워드 다음에 적어주면 되고 반환값이 정수이므로 여기 반환형 부분에 void 대신에 int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sum이라는 변수 안의 값, 즉 30이라는 값을 호출했던 위치로 반환해주고 있으니 여기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펑션1 함수 안에서 처음 만들어진 num1, num2, sum이라는 변수는 펑션1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펑션1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 바로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 함수 안에서 처음 만들어진 변수를 그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펑션1 함수 안에서는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num1, num2, sum 이렇게 3개의 지역 변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a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a라는 변수는 펑션1 함수 안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또 이렇게 a라는 변수를 만들지 않고 바로 함수를 넣어주면 이 위치에 반환값이 반환이 되니까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은 정수만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요. 실수나 문자, 문자열도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은 문자열 예제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넘겨주고 함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문자열을 받았으니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s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자, 그럼 객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같이 자바도 객체 지향 언어이고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입니다. 그럼 이 자바의 핵심 개념인 객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객체 지향 언어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델링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이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객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을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객체, 자동차라는 객체, 사람이라는 객체, 의자라는 객체, 자판기라는 객체, 그리고
이 독립된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연관지어지면서 세상이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각 객체는 각자 특징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전진, 후진 등의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자판기는 돈을 입력하는 것, 음료를 출력하는 것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 걷기, 말하기, 듣기, 잠자기, 생각하기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유사하게 모든 것을 독립된 객체로 만들고, 즉 부품화하고, 이 작은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완성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C 언어처럼 한 줄로 쭉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독립된 작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즉 모듈화하고, 즉 부품화해 놓고,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삼성, LG와 같은 회사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CPU라는 부품은 어디서 사오고, 램은 또 어디서 사오고, 액정은 어디서 사오고, 배터리는 여기서 사오고, 케이스는 저기서 사오고 해서 삼성이나 LG는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기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근 새롭게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객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한 번에 개발하기가 힘드니까 큰 프로그램을 작게 나눠서, 즉 부분 부품화해서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이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큰 프로그램을 만들면 보다 작성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유지보수, 즉 프로그램 수정이나 변경이 쉬운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큰 문제를 작게 나누고 이 작아진 문제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객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객체의 구성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독립된 객체는 데이터와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작, 즉 기능을 갖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객체의 속성, 상태, 객체 안에 저장되는 값 등을 의미합니다. 자판기를 예로 들면 자판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판기 안에는 돈이나 음료수 잔량 등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돈 넣기, 음료 출력하기, 음료 디스플레이, 잔돈 출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한 동작,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면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의 데이터, 즉 속성이나 상태, 값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연료도 있을 테고 배터리 양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색상, 폭, 전장, 재질 등의 다양한 상태나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한 동작은 기본적으로 전진, 우회전, 좌회전, 후진 또는 경적 울리기, 전조등 켜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객체의 구성 요소, 즉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활용한 동작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객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 이 변수를 활용한 동작,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객체는 변수와 함수의 묶음이다. 객체 안에는 변수와 함수가 들어있다. 지금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만약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설계도만 한번 만들어지면 언제든 그 설계도 이용해서 그 설계도 안의 모양 그대로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자동차 만드는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계도 가지고 만든, 즉 설계도 안에 내용 그대로 들어있는 이 실물 자동차를 객체라고 합니다. 아까 객체 안에는 변수와 함수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설계도인 클래스 안에도 변수와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설계도 먼저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 이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즉 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변수와 함수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실물 객체를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설계도, 객체는 이 설계도 가지고 만든 실물, 실체,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일상생활의 예를 보면 붕어빵 같은 경우에도 붕어빵 만드는 기계, 붕어빵 만드는 틀은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만들어진 붕어빵은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틀로 여러 개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만든 클래스 안에는 변수가 들어있고, 따라서 이 클래스 가지고 만든 객체 안에도 똑같은 변수와 함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즉 설계도만 있으면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원하는 만큼 여러 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또한 예전에 변수 공부할 때 변수에는 언제든 값을 바꿔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가지고 만든 객체 안에 저장되는 변수들의 값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클래스는 자동차 만드는 설계도이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 저장되는 값이 다른, 즉 색깔이 다른 여러 대의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객체 안의 데이터 값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함수는 어떨까요? 함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변수는 객체별로 각각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함수는 모두 어떤 객체든 똑같은 함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 함수 안의 내용을 바꾸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각 객체 안의 변수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값을, 객체별로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활용하는 함수는 모두 똑같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의 경우도 버튼 만드는 클래스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 변수의 값만 다른 버튼들을 찍어내듯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한 말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와 함수를 클래스의 멤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또는 필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 함수를 멤버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멤버 함수보다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클래스와 객체, 변수와 함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클래스와 객체를 생각해보는 예제입니다. 항상 클래스와 객체, 속성과 기능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며, 이것은 특히 처음 배울 때 객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커피 머신을 예로 들어 봤는데요. 클래스는 커피 머신 설계도일 테고, 객체는 그 설계도로 만든 커피 머신 실물, 실체일 테고, 데이터는 커피의 양, 물의 양, 설탕의 양 등이 있을 테고요. 동작은 각 데이터를 적절히 조정해서, 즉 커피의 양, 물의 양, 설탕 양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만든 에스프레소 출력, 아메리카노 출력 또는 설탕 커피 출력, 데이터 잔량 출력, 잔량이 없을 때 경고 메시지 출력 등이 있을 겁니다. 처음 배울 때 개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